안녕하세요. 군우 NCS의 군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2021년도 7급 필셋 자료 해석 21번부터 25번까지 총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파트가 7급 필셋 자료 해석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고요. 난이도도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럼 2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직원에 대한 평가자 AE의 평가 점수고요. 옳은 것만 골라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자 5명, 직원도 5명, 종합점수 있는데 종합점수는 부여받은 점수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점수래요. 5명이니까 2등, 3등, 4등의 점수 평균이다. 그리고 각각 다른 점수를 부여받았고 1점 단위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각 주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럼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을에 대한 직무평가 점수는 이가 가장 높냐라고 물었어요. 을은 여기 있고 일단 종합점수가 있고 점수가 4개 있는데 1개가 비어져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알고 하면 좋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시간 통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가 5개가 다 있어요. 그럼 여기가 낮고 이쪽이 높은 쪽이라고 해봐요. 그럼 꼴등과 1등 제외니까 가운데 3개만 살아남겠죠. 근데 만약에 점수가 우리가 4개만 알고 있고 하나가 비어져 있다. 이 비어져 있는 점수에 의해서 1등과 꼴등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거는 가운데 2개는 1등도 될 수 없고 꼴등도 될 수 없다라는 거. 즉 가운데 2개는 무조건 살아남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점수가 3개가 있고 빈칸이 2개다. 그래도 가운데 거는 역시나 살아남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을에서는 89, 86, 90, 88이기 때문에 89와 88은 살아남아야 하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89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90점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점수이기 때문에 이는 90점이 될 수 없고 90보다 높아야지만 1등이 돼서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가 가장 높은 거 맞게 되겠습니다. 3번, 5번 소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을 풀어볼게요. 자, 병의 종합점수로 가능한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는 5점 이상이냐라고 물었어요. 병을 보면은 68, 74, 76, 78 이렇게 있죠. 근데 가운데 2개는 무조건 살아남는다라는 거. 그리고 점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갈 수 있고 뭐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범위로 보면은. 근데 가장 작게 되려면은 요렇게 3개가 돼야 가장 작고요. 가장 높게 되려면은 요렇게 3개가 돼야 가장 높겠죠. 왜냐면은 여기 만약에 75점이 들어간다 치면 74, 75, 76이기 때문에 점수가 중간 정도 어중간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도 극단적으로 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3개 평균했을 때랑 이렇게 3개 평균했을 때죠. 근데 여기서 또 계산을 할 게 아니고 이 점수 차이가 10점이잖아요. 10점이고 3개씩 반영이 되니까 점수 차이는 3.33점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5점 이상이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디귿 패스하고 1만 확인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종합점수 산출 시 부여한 직무평가 점수가 한 번도 제외되지 않은 평가자가 없냐라고 물었어요. 즉 한 번도 제외되지 않은 평가자가 있으면은 틀린 거고 없으면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거 충분히 이용해서 풀면은 금방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을은 확실히 알고 있죠. 근데 을에서는 A와 C와 D만 후보가 되고 B랑 E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값부터 보면은 91, 87, 89, 95기 때문에 1등과 꼴등 후보를 제외한 91과 그리고 89 후보가 될 것이고 89점이 나와야 되니까 87이 나와야 되네라는 느낌이겠죠. 그럼 C도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겠죠. 그럼 A와 D 싸움인데요. 쭉쭉 내려가면서 제외되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병도 우리 아까 76과 74라는 거 알았고요. 그러면은 A도 제외가 되겠죠. 그럼 D만 후보가 되는 건데 D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72와 74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72와 79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85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종합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쪽은 뭐가 된다? 플러스 5가 되는데 플러스 5 하면 83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D도 한 번이라도 제외가 되는 게 맞구나 라고 해가지고 리을이 맞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귿 한번 볼까요? 자, C의 값에 대한 직무평가 점수는 값의 종합점수보다 높냐라고 하고 있어요. 값 같은 경우에는 종합점수가 89점이죠.
89점인데 91, 87, 89가 선정됐고 95가 1등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는 87보다 낮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종합점수보다 낮구나 해서 D가 틀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22번과 23번 두 문제짜리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짜리는 꼭 푸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23번을 풀 때는 22번을 풀 때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 자료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문제짜리 꼭 푸시는 게 좋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갑국 A 5개 도시 30년 월평균 지상 10m 기온, 그 다음 월평균 지표면 온도고 설계 적설 하중, 설계 비용 풍속이다. 이렇게 표 다 있고요. 요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면서 한번 다시 보면 되겠죠. 22번 바로 들어가면요. 10m 기온이 가장 높은 달과 지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달이 다른 도시는 A뿐이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A부터 보면은 A는 7월 달에 10m 기온이 가장 높은데 8월 달에 지표면 온도가 가장 높죠.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B는 이쪽은 8월, 이쪽도 8월 맞고요. 그 다음 여기는 8월 맞습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7월이 가장 높구나. 근데 여기는 8월이 가장 높네 해가지고 기억은 틀렸다라고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1번, 5번이 소거가 되겠죠. 2번, 니은번 보면요. 10m 기온은 영하, 2월달에 10m 기온은 영하지만 영상인 도시는 C와 E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영하인 도시 A, C, D, E죠. 그럼 A, C, D, E만 지표면도 보면 되는데 영상인 거 C랑 E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니은은 맞는 선지, 즉 4번도 소거가 된다. 그럼 디귿과 니을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겠죠. 그럼 디귿 한번 볼게요. 자, 지표 온도가 가장 낮은 도시 1월달 설계 적설 하중은 5개 도시 평균의 하중보다 작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1월에 월평균 지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도시는 우리 쉽게 찾을 수 있죠. 딱 보면 D로 나옵니다. 근데 D의 설계 적설 하중이 5개 도시 평균보다 낮을까라고 하면은 자, 이거 두 개 합치면 1이죠. 이거 두 개 합치면 1.5죠. 2가 있으니까 4.5고요. 5로 나누면은 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8은 더 작구나 해가지고 답은 2번으로 빠르게 체크하고 넘기시면 돼요. 뭐 그렇게 크게 22번이지만은 크게 어렵지는 않겠죠. 리를 보면요. 자, 설계 기본 풍속이 두 번째로 큰 도시. 여기 42가 되겠습니다. 8월에 월평균 지상 10m 기온은 두 번째로 높냐라고 하고 있어요. 자, 8월이면은 이쪽인데 25.7, 25.4, 25니까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구나 해서 리을 틀렸다까지 하시면은 뭐 22번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에서는 22번 풀면서 표 1, 2, 3, 4 자료 한번 봤다라고 가정하고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23번은 폭설피 예방 대책이고 설계 적설 하중을 수정할 거다. 규칙에 따라 수정했을 때 증가폭이 두 번째로 큰 도시와 가장 작은 도시 바르게 연결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A, B, C, D, E에 대해서 단계 1, 2, 3, 4를 다 거쳐가지고 증가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쓰면서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쓰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단계 1을 보면은 50% 증가시키라고 했죠. 그럼 0.5 증가시키면 0.75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쓸 것도 많고 헷갈리니까 그냥 자연수로 쓰겠습니다. 75, 75 그렇죠. 여기는 105 나올 거고 120에 3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월평균 지상 10m 기온이 영하인 달이 3개 이상인 도시만 40%를 또 증가시키래요. 그럼 10m 기온 한번 볼게요. A는 3개. 근데 B는 없고요. C도 2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D는 3개 맞고요. E도 3개 맞습니다. 그럼 A와 D와 E의 값을 40% 증가시켜야 된다. 이 뜻이겠죠. 그럼 증가시키면은 75의 2배는 150이고 또 2배는 300이니까 30만큼 증가시키면은 105, 75, 105 그리고 40%면은 48이죠. 168이고 여기는 420이 되겠습니다. 3단계 설계 기본 풍속이 40 이상인 도시만 20%또 감소를 시키래요. 그러면은 B와 E가 되겠죠. 20% 감소시키면은 105 나오고요. 여기 20 하면은 15가 나오기 때문에 60 그리고 105, 168이 나오고요. 42, 20% 하면은 84죠. 그럼 20 먼저 떼주고 64 떼주는 거니까 36이 남아서 336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단계 4. 자, 설계적성 하중으로 하고 1kN/m 제곱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즉 뭐다? 100이 안 되면은 100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중을 구했습니다. 그럼 각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면 되겠죠. 여기는 55, 여기는 50, 여기는 35 증가했고요.
그 다음 여기는 88, 그 다음 여기는 136이 증가했죠. 그럼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도시는 D가 되겠고요. 가장 작은 도시는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딱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4번인데요. 24번은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보기를 좀 잘랐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17년과 18년 갑국에 운항하는 항공사의 운송 실적 및 피해 구제 현황이고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어요. 근데 이거 문제가 보면요. 24번이고 그래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이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일단 넘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4번이라는 것은 우리 40문제짜리 5급 피셋에 대비하면 뭐 한 37번, 38번 정도 될 건데 이때 난이도에서는 계산이 상당히 많다라고 느껴야 하고 그리고 문제를 보면 실제로 느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시간을 또 많이 쏟기보다는 일단 25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앞에 못 풀었던 문제들을 먼저 푸는 게 낫다라고 계산이 서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풀게 되었다. 마지막에 이 문제만 딱 남았는데 뭐 5분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풀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문제는 계산보다는 뭔가 논리적으로 푸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표부터 보면은 17년, 18년 운송 실적이고요. 단위 1000명. 그 다음에 피해 유형별 항공사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 비율 %고요. 그 다음에 피해 유형별 항공사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번을 보면요. 피해 유형별 외국적 항공사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 대비 국적 항공사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 B다. 즉 뭐다? 외국분의 국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게 어디 있을까 하면 여기 외국과 국적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0.99인데 이렇게 보면은 0.99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함정에 당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건수비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수의 비율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17년도에 건수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여기를 봐야 돼요. 그럼 전년은 602랑 479가 되겠죠. 근데 건수가 다른데 비율을 곱하면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0.99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계산이 아니고 뭔가 논리적으로 맞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좀 어려운 난이도의 그래프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계산보다는 조금 논리가 첨가되지 않았을까, 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이런 문제들은 어림산 연습할 때 되게 좋아요. 어림산 연습할 때 좋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자료를 어떻게 가공해서 찾아야 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좋기 때문에 요거는 답을 내고서 나중에 충분히 좀 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3번 보면은 17년도 피해 유형별 국적항공사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돼 있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국적의 비율 요만큼을 보셔야 되겠죠. 그럼 국적항공사의 2017년은 602건이겠구나. 근데 602건에 344가 57.14%일까라는 것을 빠르게 계산하는 거, 그런 걸 전 조금 더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원그래프 합치면 100%가 나와 있는데 분모가 602건이죠. 즉 뭐다? 6건이 약 1% 정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4번과 5번도 비슷한데요. 전체 운송 실적인데 17년 대비 18년이죠. 그러면은 17년 대비 18년이고 전체니까 국내와 국제를 더해줘야 되는데 일단 쉬운 에어 세종부터 보면은 821에서 1717 갔을 때 109%만큼 증가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알파항공 같은 경우에는 두 개씩 더해야 되는데 어림산 통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태양이랑 무지개 묶고 있으니까 뭐 140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8건이었다. 그럼 여기는 태양 같은 경우에는 140이고 108건인데 전체 노선 운송 실적이니까 17년도랑 18년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해보는 건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에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계산보다는 논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조금 더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첫 턴에 풀지 말고 일단 넘어가서 다른 문제부터 풀자라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25번입니다. 2011년부터 20년까지 산불 건수 및 산불 가해자 검거 현황이고 2020년 산불 원인별 가해자 검거 현황이고 또 옳은 것만 그거라고 하네요. 표 1에는 10년치 건수 및 가해자 검거 현황이 있고요. 표 2에는 2020년 원인별 산불 건수 및 가해자 검거 현황이 있습니다. 산불 한 건은 한 건의 산불 원인이고 가해자 검거는 산불 발생 연도 기준, 검거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산불 건수의 가해자 검거 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번 볼게요. 자,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산불 건수는 500건 이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것도 푸는 방법이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10년이니까 5,000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더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평균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평균이 좀 더 간단하니까 가평균을 하면은 일단 안 되는 것, 500 기준으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는 것의 부분과 안 되는 것의 부분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은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120 초과분만 보는 거예요. 120 정도 조금 100, 100, 100 하면 400이고 110에 160, 18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600은 조금 안 되는구나. 증가분은 600이 조금 안 되는구나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200이죠. 여기 마이너스 300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200이니까 이미 이 세 개로만 마이너스 700이 넘어버린다라는 걸 봤을 때 500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번, 3번 소거되고 1, 4, 5번 남는데 니은은 무조건 맞죠. 그리고 우리는 디귿과 리을만 보면 되겠습니다. 디귿 먼저 보면요. 20년의 기타를 제외하고 산불 건수가 적은 산불 원인일수록 검거율이 높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산불 건수 짠 거부터 보면은 불장난은 100%네요. 그리고 성무객 실화는 9 중에 6이니까 66.7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작은 게 논밭드롱 소각인데 49분의 45면은 거의 90 정도 되는 높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름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20년 전체 산불 건수 중 입산자 실화가 원인인 산불 건수의 비율은 35%냐라고 묻고 있어요. 입산자 실화는 여기 있고요. 빈칸이고요. 전체도 빈칸인데 전체가 몇 건인지는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620건인데 여기가 35라는 것은 나머지가 65냐고 묻는 것과 동일하죠. 그럼 저는 나머지 65를 구할게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의 연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해보면은 이렇게 더하면 10이죠. 이렇게 더하면은 140이고요. 150이고 얘랑 더하면 300이고 그럼 300에 49, 54 더하는 거니까 40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620에 65%를 곱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계산하면은 100단위의 숫자가 나올 거고 이렇게 우리 인수분해 해가지고 위의 숫자만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360, 그 다음에 76, 42, 그리고 1 하면 얼마다? 403이 나와서 딱 맞구나 해가지고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도 한번 보면요. 산불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의 검거율, 산불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의 검거율보다 높냐라고 묻고 있어요. 가장 많은 연도는 17년 692분의 30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가장 작은 연도는 2012년이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요거를 레벨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692보다 커지고요. 대신에 305보다는 작아지죠. 그래서 요 숫자랑 요 숫자랑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2017년 쪽이 비율이 크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1번부터 25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의문점, 피드백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